여러분, 지금 전 세계 직장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인공지능한테 뺏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대규모 해고 사태의 진실이 사실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니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최근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금 고용시장에서 이른바 인공지능 워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을 핑계 삼아 사람을 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테크판에서 벌어지는 해고의 진짜 내막과 오픈 AI가 갑자기 투자금을 수조 원이나 줄인 진짜 이유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고 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줄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임팩트 서밋에 참석한 샘 올트먼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원래 단행하려던 담원을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걸 이른바 인공지능 워싱이라고 부른 거죠. 원래 인공지능 워싱은 기술이 없는데 있는 척 사기를 치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용시장에서도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올트먼은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일부 기업이 월매 계획했던 인원 감축을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트먼의 말대로 정말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핑계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인공지능이 업무의 100%를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2년 뒤나 3년 뒤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미리 인건비를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자는 계상인 거죠. 그렇다면 올트먼은 왜 굳이 이걸 기업들의 핑계라고 깎아내리는 걸까요? 아마도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는 주범으로 찍히면 규제는 강해지고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계속 받아야 하는 올트먼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은 죄가 없다는 식의 여론 지형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마존 같은 기업의 사례를 보면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언급했다가 나중에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데이터가 증명한 진실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미국과 영국 등 4개국 경영진 수천 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챗 GPT 출시 이후 3년 동안 고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인공지능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떠들었는데 실제 거시경제 데이터에는 아직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이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주 날카롭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일 예산연구소의 마사 김벨 공동설립자는 아주 직설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신중해진 소비자들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수익이 감소하니까 그 경영 실패를 인공지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청재학자는 더 냉정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붐을 1980년대 정보기술 붐에 비유했습니다. 당시에도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 생산성이 폭발할 줄 알았지만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향상이 미미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공지능은 모든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숫자로 증명된 실체는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공포스러운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이 사무직 일자리의 50%를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 클라르나는 실제로 2030년까지 직원 3,000명 중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요? 당연히 인공지능 가속화 때문입니다. 올트먼 본인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 내에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업무의 영향이 피부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징후를 하나 포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세상을 다 집어삼킬 기세라면 투자는 계속 늘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오픈 AI가 최근 아주 묘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샘 올트먼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무려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27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갑자기 6천억 달러 수준으로 반토막 넘게 줄였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시장에서는 드디어 인공지능 과잉 투자에 관한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당장 나오는 수익이 투자금을 못 따라가니까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도 오픈 AI와의 1,000억 달러 규모 장기 투자 협약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30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로 확 줄여버렸죠.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숨고르기일까요? 중요한 건 오픈 AI가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수익성을 감안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픈 AI의 매출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2024년에 60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만에 3배 넘게 뛴 겁니다. 이들은 2030년까지 총 매출 2,800억 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돈은 잘 벌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투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샘 올트먼은 규제 카드까지 적극적으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한 기업이나 국가에 집중되면 인류는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와 비슷한 인공지능 국제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자력을 통제하듯이 인공지능도 전 지구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화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주 묘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쪽에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핑계로 사람을 자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사가 인공지능은 해고의 주범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투자금은 줄이고 규제는 강화하자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인공지능 혁명의 민낯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리가 인공지능에게 뺏길까봐 밤잠 설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듯 아직은 인공지능 워싱 뒤에 숨은 경영진의 판단이 더 큰 변수니까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인 해고를 선택하고 그 명분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합니다. 개발자들은 자신의 기술이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론을 달래며 다음 투자 기회를 엿봅니다. 기술은 항상 일자리를 파괴해왔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일을 찾아냈습니다. 샘 올트먼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권한을 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을 집중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업들이 말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해고, 이제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변화의 파도는 거세지만 그 파도를 타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인공지능 워싱 사태, 그리고 오픈 AI의 갑작스러운 투자 축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의 희생양인 걸까요? 아니면 진짜 위협인 걸까요?